외교부 아태국장이 이 토론회에서 정부 해결안의 골자를 공개했는데 네. 제가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네.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판결금, 그러니까 배상금이죠. 네. 예, 이것을 피고인 음.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그동안 이제 저기 대신 갚아준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예. 우리 사실상 이제까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럴 거다라는 얘기를 나왔지만 예. 정부의 책임 있는 그 예. 간부가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마 공개적으로 한 건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째는요. 그리고 절차 시간 절감 차원에서 새로운 재단이나 기금 대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바람직한 주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재단은 그 재단 이름도 굉장히 긴데 이게 행정안전부에 있다면서요. 네,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생긴 재단이었습니까? 이게 우리 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 우리 그 일본에서 저기 이렇게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에 돈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예. 피해자들한테 저기 돈을 지원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그 만든 재단으로 알고 있고요. 예. 원래 이런 어떤 그 판결이나 이런 거에 따른 어떤 배상금을 다루는 기관이 아니죠. 근데 그런데 요번에 이번에 그걸 끼워놓은 거죠. 정관을 개정을 예, 했다면서요. 예.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뭐 그렇다고 그러죠. 예. 하여튼 그렇고요. 또 세 번째는 이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간 일본 내각이 여러 차례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음에도 여러 번 번복이 되면서 일본 내각이 번복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를 신뢰하고 진정한 화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민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런 얘기를 왜 굳이 했을까 한참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결국은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나 반성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예. 그 뭐냐면은 이제까지 일본이 한 것을 확인하는 거 이것이 아마 우리 목표로 설정하기 위해서 그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을 조금 복잡하게 설명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피해자들이 원하는 게 돈을 어디서 주든 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이 일본 정부나 기업의 사과, 그죠? 그게 하나 있고 이 그 돈을 만드는데 일본 그 전범 기업들의 어떤 자기네 그 지원, 돈을 내야 된다. 이거 두 가지가 최소한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고 그렇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워낙 완강하게 완강하니까 우리가 미리 우리의 어떤 요구선을 한정시키는 것 아닌가 그게. 그러니까 더 일본 정부로부터 그런 것들을 끌어낼 수 없으니까 이제까지 한 것 중에서 그 한 것을 확인한다라는 어떤 그런 걸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정도 선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좀 소극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만약에 사과나 반성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번복을 했다면 그걸 번복한 책임을 일본한테 물어서 그렇죠. 니네 이거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은 얘들이 그 아무리 사과를 하라고 해도 잘 하지도 않는 데다가 사과를 한 다음에도 자꾸 번복을 하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상한 식으로 꼬아서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리고요 다음에 저는 이제 오늘 그 토론회에서 정부 측 발언 중에 가장 좀 문제가 있는 발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현동 1차관이라는 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가 결단력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디면 일본도 여기에 호응해서 발맞춰 미래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한국하고 일본이
바뀐 거 잘못 읽은 거 아닌가요? 아, 예. 아이고 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읽은 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예. 일본이 먼저 예. 자세를 보이면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 것인가 예. 말 것인가를 하는 것들이 정확한 방향인 것이지 예. 우리가 먼저 해야지 그 일본이 나올 거다라는 것은 이 사실 역사 한일 간의 어떤 과거사 역사 문제, 의안부 문제를 포함해서요, 강제동원 문제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가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해자는 일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어떤 논리를 그 동원해도 그래서 가해자의 책임 그리고 피해자로서 받아야 될 어떤 것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잊으면은 저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거의 그 앞뒤가 바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런 어떤 과거사 문제에서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가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기사 쓸 때도 항상 문제가 생길 때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도 어려울 때는 기본에서 생각하면 문제가 보이지 않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본이 자세가 안 됐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뭐 사실 그렇게 또 보면 그런 거잖아. 우리가 먼저 한 걸음을 내디디면 일본이 그에 따라서 뭔가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 아까 저기 이 방송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예, 총 여사님께서 우리는 현금을 주는데 일본은 우리는 일본한테 어음을 요구하는 그런 셈이잖아요. 뭐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한 발을 내딛었다는 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을 한 거잖아요.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 어떤 행동을 할지. 그렇다면은 그거는 상당히 그 균형에도 안 맞고 그렇다고 전체적인 어떤 이 문제를 보는 어떤 시각에도 어긋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뭐 지금 이 1차관님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런 그 자세를 가진 분한테 우리나라 외교를 과연 맡길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이 발표에 대한 그 대충 얘기를 좀 해봤고요.